오늘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들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오늘도 좀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또 로봇이죠. 로봇주가 최근에 좀 강했던 부분들, 일부 기대 요인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오히려 지분 확대로 인해서 삼성의 자회사 편입이 좀 발표되고 나서 이 부분이 사실 수급적 관점에서 좀 트리거가 좀 됐다가 계속해서 수급은 AI 기업들에 대한 로봇 투자 확대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 충분한 기대 요인이 돼서 주가 좀 굉장히 좀 단기간 좀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로봇 섹터가 다시 좀 조정 구간 좀 조정기 좀 들어오면서 대체적으로 좀 강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일어났고 다시금 이게 부각돼서 뭐 한 2거래일간 재차 수급이 좀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 종목별로 좀 다르지만 선별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이유들은 사실 로봇에 관련된 어떤 산업 기대감들, 특히나 뭐 최근에 가장 좋은 뭐 내러티브로 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좀 더 이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성과적 측면에서 로봇이 국내 기업들이 많은 실적과 좀 연동되는 그런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글로벌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 로봇이라는 이런 산업이 개화가 됐고 이런 해당되는 부분들 일정 뭐 F&B 로봇 시장이라든가 협동 로봇, 그래서 산업용에 들어가고 있는 공정 로봇으로 현재 적용이 좀 되고 있는 점. 그다음에 물류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이송 로봇도 그 점유율들이 좀 더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뭐 휴머노이드형에 대한 로봇에 관련된 개발 니즈까지 좀 더 전해지면서 오히려 이런 기대감들이 각각의 어떤 유형별로에 대한 모멘텀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종목적으로 좀 봤을 때는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들과 일부 종목들에 대한 갭 차이가 좀 계속해서 좀 나타나주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어떤 지분 투자 이슈와 좀 맞물리면서 개별적인 이슈로 인한 동일 섹터 내 수급도 양극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부각받은 섹터가 많진 않았지만 정부의 정책 관련한 그런 섹터군들에도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사실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K로봇 연합군에 관한 이슈가 좀 장 초반부터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 측에서 이 K로봇 연합군을 출범했었던 배경과 또 그게 우리 증시에 긴 관점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도 한번 대표님께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해당되는 정책 기조는 작년 상반기부터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정부에서 좀 강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로봇 기술의 국산화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재화율이 현재는 한 15%에서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로봇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의 75% 정도는 외국에서 사온 부품을 조립하는 형태로 좀 이루어졌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과 중국 같은 해당되는 핵심 부품에 대한 내재화율을 70에서 한 80% 정도까지 좀 올려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구현 형태가 현재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 발표된 뭐 K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 관련된 정책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의 연장선상이다라는 정도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뭐 로봇의 부분은 뭐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 뭐 서비스 로봇 그 이제 카테고리별로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산업용의 로봇은 그 안에 뭐 협동 로봇이라든가 뭐 이송 로봇이라든가 그런 유형의 로봇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업 현장, 공장에 적용되고 있는 로봇 요 정도로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서비스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F&B, 뭐 조리용 로봇이라든가 서빙 로봇 아니면 물류를 좀 배달하는 그런 로봇이라든가 안내 로봇 같은 것들이 이제 서비스 로봇으로 이제 구별을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종국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 로봇 안에서는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AI라는 기술의 어떤 고도화와 좀 맞물리면서 사람처럼 사고하고 사람처럼 제어하고 행동하는 그런 로봇의 형태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계속해서 좀 더 기술 고도화를 좀 이루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조들이 좀 현실화가 되는 부분들은 중국과 미국이 좀 빠르게 좀 기술을 좀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일본도 핵심 내재화된 기술에 관련된 고도화들은 우리나라와의 어떤 기술 격차 현재는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정책 기대 안에서 기술을 좀 늘리는, 기술을 좀 상향시키는 그런 정책의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이 로봇의 활용도는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방산 쪽과의 융합도 기대가 되고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도 있죠.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 고실적 기대가 되는 적용처가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방산과 엮여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로봇 독단적으로도 고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의 어떤 성과.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 중 하나가 우리가 성장주의 단점이 뭐죠? 실적. 정말한 기대 요인들이 크고 앞으로 유망 산업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체감되지 못했다는 것. 아직은 기술이 좋고 이 부분이 상용화가 됐을 때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만 실적이 그를 현재는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의 성과를 좀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주가의 어떤 희비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국내 이 로봇주의 경우에는 아직도 뭐 소형주 관점에서는 핵심적인 기술의 관점보다는 1차원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이게 소위 말하는 뭐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핵심 구동 모터라든가 뭐 감속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형화됐을 때 그 기술을 좀 구현시킬 수 있는가라는 관점.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고도화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다 좋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저는 뭐 차별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고 좀 보겠고 아직은 성과로 좀 입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만 빠르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협동 로봇에서의 관련된 실적 성과가 좀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요인은 협동 로봇 관련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는 당장에 뭐 실적과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로 주목하기보다는 기술 성과, 그래서 국산화 부품률에 대한 내재화를 얼마만큼 많이 늘렸는지 또는 해당되는 한국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느 기업이 가장 빠르게 구현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구현되는 밸류체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저희는 역추적해서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접근을 좀 다르게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상 좀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